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 DB의 시리입니다. 오늘은 줌 화상회의를 할 때 게스트로서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호스트로서 어떤 회의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회원 가입부터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 그리고 참가자분들을 직접 회의에 초대하는 방법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사이트에서 한글이든 영어로든 줌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에 있는 이 줌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었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서 무료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료가 있으면 유료도 있다는 뜻인가요? 자, 여기에 보면 요금제 및 가격 책정 부분 있죠? 클릭을 한번 해보실게요. 네, 그럼 이렇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무료가 있네요. 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 100명의 참가자 호스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최대 40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준 제한이 바로 무료 회원들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기능에 따라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여기에서 무료로 가입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인증을 통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부분을 아래에서 동의함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무료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메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메일을 한번 해볼까요? 무료 가입을 하니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줌 계정 활성화하십시오라는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메일에 들어오니 바로 계정 활성화를 위한 인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계정 활성화를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줌 홈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어서 여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름, 성, 그리고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봇이 아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예나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쉬운 디지털 하고 비밀번호 그리고 로봇 체크 저는 학교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 하고 계속을 눌러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줌을 다른 지인에게도 알려줄 것인지 초대를 할 것인지 그거를 추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단계 건너뛰기도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회의 테스트를 시작한다 라고 해서 지금 회의를 시작을 할 것인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에요. 저희는 내 계정으로 바로 연동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나의 계정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프로필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줌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로 나오시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할 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자, 바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은요.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회의 클라이언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래 부분에서 줌 인스톨러이라고 되어 있죠? 설치가 되었고요. 열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바탕 화면에서 바로 이 줌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로그인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로그인으로 들어왔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예약하는 부분이겠죠. 회의 예약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회의 예약하는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주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회의인지 주제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줌 화상회의라고 주제를 입력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해주셔도 되고 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시점, 언제 나는 줌 회의를 열 것인가, 그것을 시점, 자, 달력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날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도 언제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이 되었으면 자, 기간은 몇 시간 동안 줌 회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에서도 시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뭐 2시간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제, 시점,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 아랫부분에서 회의 아이디가 일회성일 때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또는 개인 회의 아이디는 이제 계속 내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할 텐데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가 회의를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는 회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위에 있는 되풀이 회의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이 되풀이 회의는 반복이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는지, 자, 매일인지 매주인지 아니면 월간으로 이 회의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매주 이 회의를 반복하겠다. 그러면 반복 기간도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몇 주 동안 회의가 진행이 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암호를 설정을 할 건데요. 암호는 가장 쉽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에 보통 나와 있는 거는 영문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또는 숫자가 섞여서 막 나오기 때문에 회의를 참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암호가 어려우면 회의 참가도 정말 입력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는 가장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암호를 쉽게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대기실이 보이네요. 대기실이라는 것은 호스트가 회의를 진행하는 그 시간에 호스트가 먼저 입장을 하지 않았는데 대기실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먼저 줌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실을 클릭을 해 주셔서 호스트가 보내준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회의가 바로 진행이 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기실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편리하고요.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바로 비디오 부분인데요. 자, 회의를 참가를 했을 때 비디오 시작과 중지를 누가 할 것인지 그것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호스트가 직접 일일이 다 켜주시거나 아니면 참가자가 직접 다 본인들이 켜거나 자, 또는 끄기 하는 부분들을 모두가 비디오를 꺼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회의를 참여하는 이 참가자들이 스스로 비디오를 켤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 바로 회의 옵션인데요. 자, 참가자가 참가하도록 허용,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는 대기실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자, 참가자가 언제든지 이 호스트보다 먼저 들어와서 회의에 참여를 해도 되는지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예요. 자, 허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호스트보다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것은 허용은 해주지 않고 대신 대기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이거는 사람들이 왔을 때 소리 자체를 아예 모두 음소거를 할 것인지를 클릭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클릭을 하지 마시고 이 참가자들이 직접 와서 오디오 설정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 예약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바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회의에서 보시면 방금 전에 줌 화상회의 저희가 예약을 했었던 회의가 보여지시죠? 이 회의를 보여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초대 링크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 초대 링크를 직접 초대 복사를 통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 링크를 보내주시면 돼요. 카톡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희가 이 초대 링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 초대 복사를 했어요. 자, 복사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카카오톡에 이 초대 링크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카카오톡 채팅란에다가 방금 전에 초대 복사를 한 줌 화상회의 링크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회의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이렇게 회의 링크를 통해서 다른 참가들은 이 회의를 참가할 수 있도록 자, 링크를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직접 입력을 해서 회의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초대 링크까지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회의를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의 다른 부분을 수정을 할 거야. 그러면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회의가 취소가 되었거나 또는 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자,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호스트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설정 부분에서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자, 개인 프로필 아래에 설정 부분 있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자, 여기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보셨던 대기실 있죠? 자, 이 대기실을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접속을 해도 대기실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른 부분에서는 특별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자, 이 회의 예약을 할 때 호스트 비디오, 자, 바로 접속하자마자 저의 비디오를 켜게 할 것인지 또는 참가자 비디오를 바로 킬 수 있게 할 것인지 활성화 시켜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꼭 활성화를 시작하지 않고 본인들이 입장을 했을 때 직접 오디오와 비디오를 선택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회의에 참가할 때 모든 참가자가 마이크를 음소거를 할 것인지 자,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한다면 참여를 함과 동시에 오디오가 모두가 다 들어오지 않게끔 음소거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호스트가 직접 일일이 다 오디오를 켜주셔야 돼요.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락을 할 수가 있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직접 켜주셔도 되고 아니면 허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회의 중에서 기본 부분인데요. 자, 회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저희가 채팅 부분도 알아보실 텐데 이 채팅 부분을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서 활성화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회의만을 진행을 할 때는 이 채팅 부분을 막아두시면 이렇게 허용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공개 채팅이라던가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저장하거나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것을 비활성화로 지금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는 채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허용을 해주시고요. 비공개 채팅에서도 자, 채팅 활용을 하다 보면 모두에게 보낼 건지 1대1로 참가자들끼리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을 할 것인지 모두에게만 채팅을 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비활성화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의의 특성에 따라서 이 채팅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활성화할 건지 비활성화할 것인지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회의에 참가하거나 또는 회의를 도중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호스트가 알아차릴 수 있게끔 소리로 알람을 주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뭐 활성화나 비활성화나 그거는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재미가 있는 하나의 체크 항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일 전송하는 부분에서도
자, 채팅을 통해서 파일을 보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파일은 보내지 못하도록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회의가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설문조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 또한 회의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볼 부분은 화면 공유 중에 줌 창을 표시할 것인지, 즉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메인 섹션에 있는 줌의 창도 함께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의 활성화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화면 공유에서 누구만 화면을 공유를 할 것인지, 호스트만 할 건가 아니면 모든 참가자를 했을 때 누군가가 화면 공유를 했을 때 자, 그 공유 중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다음에 화면을 공유하게 할 것인지, 호스트가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참가자가 할 것인지 그 화면 공유에 대한 설정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주석 기능도 누구와 함께 주석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화이트보드 또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회의 반응, 자, 이런 부분들, 소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줌 회의가 시작된 다음에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설정의 기본 중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가 볼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거,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 소회의실을 열 수도 있거든요. 줌 화상회의인 메인 섹션에서 모두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룹별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소회의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회의실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허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소회의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회의를 참여를 할 때는 소회의실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자, 이것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상 배경 또한 비디오 필터 또한 이런 것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다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이 고급 기능에서 모두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가 직접 화상회의를 주최하는 호스트로서 회의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부터 회의를 예약하는 방법, 그리고 이 회의를 예약을 했을 때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그 링크를 어떻게 참가자들에게 초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아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줌 화상회의에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